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새로운 뉴스 특보 신민영입니다. 보통 퇴직한 임직원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퇴직 후에 자문 용역을 체결하곤 하죠. 이렇게 받은 자문 용역 대가에 대해서 세무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임시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연 기자. 네, 임시연 기자입니다. 납세자 정 씨는 K회사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임원인데요. 퇴직 후 K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자문 용역을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K회사는 해당 보수를 기타 소득으로 모아 세무 처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다른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정 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에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문 대가로 받은 돈이 사례금? 심지어 퇴직소득이라고 하면서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원에서 제가 한 게 맞다고 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납세자 정 씨와 K회사 담당자 B 씨 말에 따르면 회사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 임원들의 노하우와 인맥 활용이 필요하고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심판원도 이를 받아들여 납세자가 승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연 기자였습니다. 네, 임시연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자문 용역 대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니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문정현 세무사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문정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퇴직 임원에 대한 자문 용역 대가를 두고 상당히 많은 세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의 규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자문 용역 대가에 대해서 납세자 정 씨는 인적 용역을 원인으로 받은 기타 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국세청은 사례금 또는 퇴직 소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납세자 정 씨의 주장처럼 기타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필요 경비가 많이 인정돼서 소득세 계산 시 유리합니다. 반면에 국세청의 주장처럼 사례금 또는 퇴직 소득으로 인정되면 필요 경비가 아예 없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계산돼서 세부담이 커집니다. 이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먼저 납세자 정 씨가 약 30년 동안 재직한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자문을 제공할 능력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문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계약 당시의 상황과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 후에는 갱신이 불가하고 그 자문 용역의 특성상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할 성격이 아니고 일시적인 성격이니까 기타 소득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앞으로 퇴직 후에 자문 용역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타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문 용역을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 수행 일지나 출장 내역, 그리고 용역 보고서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 임원이 해당 회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 자문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용역으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상 새로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